이미 조용히 오래전부터 주소를 인천으로 옮기는 만큼 미리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무소속이 아닌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출마 지역은 예정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동규의 출마에 따라 인천 계양을은 이미 출마 입장을 밝힌 국힘당 원희룡과 함께 다자간 경쟁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입당하는 자유통일당의 핵심 주축이 바로 전광훈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면은 김기현 전 당대표 시절 때부터 국힘당 의원 출신들이 직접 집회에 나와 참여하기도 했었고, 따라서 당에 많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었습니다. 전광훈도 직접 집회에서 국힘당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유동규나 원희룡이나 이번 인천계양을 출마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닌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출마로서 총선에 나가는 만큼 계양을 주민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살다 표적 출마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남을 떨어뜨리려고 지역구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창피할 뿐입니다. 한편 며칠 전 KBS에서는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방송하였습니다. 당시 4일날 녹화 방송한 것을 7일날 저녁 10시에 내보내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신년 대담을 진행했던 박장범 KBS 앵커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박장범은 윤석열과의 대화에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에 조만한 백을 놓고 갔는데요, 이렇게 발언을 하여 마치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최대한 희석을 시켜 질문을 하며 미리 사전에 톨을 달아주면서 윤석열과 대담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한결같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대담이 끝나고 나자 방영 다음 날부터 박장범 앵커 사퇴를 요구하는 KBS 시청자 청원이 게시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10일 한 시청자는 청원글에서 정권에 굴하는 박장범은 언론인에 수치하면서 박장범의 대통령 대담은 KBS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실을 축소 왜곡하였다며 공정한 뉴스를 진행할 자격이 없으니 당장 사퇴해라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공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오난감의 한 등장인물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자 오난감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탄과 그를 쫓는 형사 장난감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동명의 원작을 이창희 감독이 드라마로 8부작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중 7화에서 건설사 회장 이름이 형정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이 형 회장의 외모뿐만이 아닌 설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형 회장의 손녀 이름이 과거 이 대표를 악마화했던 형수욕설 논란을 떠올리게 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초밥을 먹는 장면이 현재 법카 의혹을 연상시키게 하였으며, 죄수번호 4421 또한 대장동 수익금 4,421원과 같은 숫자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 이희준한테 나중에 목을 찔릴 때도 경동맥이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나와 정말 이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영화로 나오고 있으니 다들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관계없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정황들이 많아 넷플릭스의 어이없는 해명에 시청자들은 더 화가 날 것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 역시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수구 기레기들은 이때다 싶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빠른 시일에 넷플릭스에 공개적인 대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넷플릭스 측은 후에 압수수색을 당할까봐 윤 부부에 대해서는 인물 설정을 못하는 것일까요? 한편 이번 민주당 광진을에서 출마 선언한 김상진 후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진은 지금 현역 고민정 의원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쪽인 김상진 후보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가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후보가 이번 총선을 맞아 여러 가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요약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앞장서서 제가 이루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정치를 경험했는데요.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4년 내에 제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부분들 개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어떤 유럽과 같이 이렇게 100년 가는 정당, 이런 정당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 첫 번째 요인은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정당이 되게 되면은 그 정당은 쉽게 분열이 되게 되고 쉽게 다른 정당을 창당하고, 요즘도 막 뭐 이낙연 나가서 정당 창당한 거 있잖아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뿌리가 없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 당원이 결정하는 정당이 됐을 때 그 정당이 100년 가는 정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 뭐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최고위원께서 전당원 투표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네, 누군지 이거 알겠네요.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갖다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 주소예요. 우리 정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죠, 사실은. 바로 이 현역이 되면 기득권이 생기게 되니까 안 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유리하니까. 저는 제 기득권 과감히 포기하고 제가 바로 가면 이런 법안들 내서 비현역들 그리고 자유스러운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야, 이거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